이제 예비 창업주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불편한 영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약이 뭐 한 달 걸릴게 뭐 일주일 만에 성사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니까 영업팀 입장에서도 더 편한 거죠. 위약금 3개월분은 면제하고 새로 양도양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GS 리테일에서 편의점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부 직원들이 하는 어떤 속사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꿀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주제는 어떻게 하면 고매출 점포를 가져갈 수 있을까? 편의점을 뭐 창업하시거나 또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시면서 복수 점포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모두의 목표겠죠. 고매출 점포를 가져가는 거. 근데 과연 그 고매출 점포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나? 제가 내부 직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서비스 마인드가 우수하고 본사에 우호적이면서 열심히 하는 분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 경영주님들 중에서도 막 복수 점포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 좋은 점포 여기 나오면 나 줘라 이렇게 이제 영업팀이나 뭐 또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알겠다 하죠. 하지만 그분 성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절대로 고매출 점포 이분한테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고매출 점포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무조건 성향,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좀 둥글둥글하고 좀 까칠하지 않은,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도 꽤 우수하시고 뭐 발주에 있어서도 너무 막 쪼잔하게 한두 개 가지고 막 영업팀이랑 싸우고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그래 뭐 신제품 발주 넣어서 한번 반응 봐야지 뭔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고매출 점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매출 점포가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하나가 나왔을 때 기존 경영주님께서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다 보면은 신규 대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일 수 있죠. 아니 그런 식이면은 우리가 창업을 왜 하냐, 우리 보고는 뭐 떨거지 점포만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고매출 점포의 경우 신규 대기자 분이 편의점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 가져간 케이스가 제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중상위권 점포는 계약을 해드린 게 있지만 진짜 매출이 잘 나오는 고매출 점포는 다 기존 경영진님 또는 편의점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던 근무자분들에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매출 점포를 기존 점을 인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편의점 창업을 하시거나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게 힘드시면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영업팀이 보기에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소개가 올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한 팁은 없지만 성향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창업 희망하시는 예비 창업주분들을 이제 면담을 하고 영업팀장님, 개발팀장님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되게 까칠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사업이고 또 내 수익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의점 수익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신규점이건 양수도점이건 좋은 점포를 그분에게 소개해드린 경우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담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좀 좋은 성향을 이끌어내서 어필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약간 부수적인 걸로 투자 금액. 아무래도 나오는 점포 중에서 투자 금액 4천만 원짜리 점포도 있을 수 있지만 1억 원이 들어있는 점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투자 여력이 한 5천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5천 원 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보다는 처음부터 투자 금액 자체가 이미 여유로우신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은 좀 더 임차 조건이 비싼 점포가 나올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처음에 뭐 무리해서 이제 나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억 이렇게 말하라 이게 아니고 투자 금액이 어쨌든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고매출 점포, 임차 조건이 좀 더 비싼 점포를 가져가실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가맹 3타입의 경우에는 본사가 다 임차를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고매출 점포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서 예치 보증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한 7천만 원이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7천만 원 이상을 넘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 7천까지만 갖고 계시면은 가맹 3타입의 경우 매출이 굉장히 높은 점포까지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커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로 제 이제 친한 동생이 GS 리테일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하고 OFC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생이 담당하고 있던 점포 점주님이 GS도 하시고 세븐일레븐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GS에서도 약간 고매출 점포를 하셨고 세븐일레븐 것도 되게 좋은 점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GS에서 더 이제 또 나은 점포가 나오다 보니까 3개까지 운영하시기 힘드니까 이제 세븐일레븐 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면서 그 동생한테 하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 진짜 이거는 이례적인 케이스죠. 자기 지인들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담당 그냥 OFC 마음에 들어서 딱 이거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롯데월드에 있는 점포였는데 일매출이 거의 200만 원? 한 달 정상금이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점포였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빼면 되니까 한 달에 못해도 500 이상은 가져가는 점포였죠. 굉장히 꿀 점포인데 그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님이 나 얘로 계약하겠다. 얘한테 넘겨주고 나오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굳이 뭐 특별하게 뭔가 이분이 결격 사유가 없고 또 편의점에 대해선 또 이해도도 높으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직원이니까. 그 친구한테 넘겨줬고 그 친구는 그 점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퇴사를 하고 그 점포를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그냥 그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 소개를 해서 계약을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븐일레븐에 신규 대기자가 있었다면 그 신규 대기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 점포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을 확률이 높겠죠. 100%죠 거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이 좋은 분을 가장 선호한다. 100%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의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영업팀과 트러블을 만들지 않고 영업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수 운영 점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그 담당 OFC가 그걸 기억하고 그 담당 지역 내에 괜찮은 점포가 나왔을 때 바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규 예비 창업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영상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매출 점포를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단 근무를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영업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편의점과 관련된 뭐 가맹 조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팁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